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국가기관의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대선 개입 활동의 규모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도 상상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드러났습니다. 정부 예산, 그러니까 국민 세금이 애국과 안보를 내세운 이른바 우익 관변 단체들에게 지원되어 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총선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에는 다른 해보다 50%가 더 지원됐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 연결해서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선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그 한국통일진흥원 사례를 중심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단체는 어느 정도의 세금이 지원된 건가요? 네,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네. 3,400만 원 그리고 5,4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지급됐죠. 네. 합해서 한 1억 원 가까이 지원이 됐군요. 네. 이 단체는 이 돈을 받아서 어떤 용도로 썼던가요? 매우 흥미로운데요. 예. 이 단체에서 사업 내용으로 나온 것이 통일 안보 전문가 논객을 위촉해서 네. 칼럼을 주 1회 기고토록 해가지고 그 원고료를 지급한 다음에 이 논객의 글을 다음 아고라나 SNS를 활용해서 널리 유포한다. 이게 계획이에요. SNS를 통해서 널리 유포한다? 네. 이들이 돈을 들여서 기고받았다는 기고문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는지요? 네, 저희가 확인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보수논객 24명을 운영을 해서 연간 1,200건의 칼럼을 기고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큰 돈이 지급됐다는 것도 되게 놀라운데요. 예. 문제는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확인을 했는데 아직도 그 사이트에 아주 자랑스럽게 그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선 국면이에요. 2012년 12월 10일 날 올라온 칼럼은 네. 종북 세력들에게 국정 참여 기회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야당 후보에 대해서 비방하는 전부 다 비방하는 내용이고요. 네. 또 2012년 11월 27일에 올라온 글에도 문재인 후보가 이제라도 내려와라. 이런 자진해서 내려와라 이런 식이고요. 2012년 11월 2일에는 존경하는 박근혜 후보님이라는 제목으로 너무 칭찬을 합니다. 국가를 반석 위에 세울 철학으로 무장하고 대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참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칼럼을 올려놨고요. 예. 그리고 2012년 7월 15일에는 얼굴 없는 사이버 종북 세력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급기야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종북 세력의 총궐기에 이념적으로 아무런 무장이 되지 않은 개념 없는 국민들이 현혹됨으로써 마침내 이 포인트 중요합니다. 종북 대통령을 또 뽑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들의 칼럼들을 쓰고 그 칼럼을 쓴 사람들한테 원고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 지원금을 받아서요. 네. 이런 그 사업 계획에 그렇게 돈이 들어갔다는 것이 저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네. 그 기고문 중에 이런 것도 있었나요? 문재인 펀드에 들면 그런 사람들은 또라이거나 돈이 많아서 환장한 사람이다. 네네. 2012년 10월 28일에 올라온 것입니다. 제목이 역시 문재인이다. 자신이 인기가 엄청 많은 줄 안다. 펀드? 웃기지 마라. 누가 쪽박 차겠다고 펀드 드냐. 이게 제목이고요. 네. 그 안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펀드에 드는 사람은 또라이거나 돈이 많아 환장한 사람들이겠지. 이런 내용들로 들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정말 신문 칼럼과 같은 그런 기고문의 형태든가요? 그러니까 딱 원고 A4 용지 원고 한 장 정도로 돼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사이트에 올려놓고 그거를 이제 그분들 말대로 사이트 운영 요원을 이렇게 동원해서 네. SNS나 다음 네이버에 널리 유포하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현재 문제되는 이 모든 통상 똑같은 방식의 내용들을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비영리 단체는 애초에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노골적으로 정치 편향적인 행위들을 한 거죠. 네. 심각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 또한 선거법 위반인데 지금 뭐 이제 겨우 알게 됐으니 뭐 공소시효도 다 지나서 뭐 처벌하기는 더욱 어려운 거죠. 네. 그 한국통일진흥원이라는 곳이 트위터 계정이 있는 곳입니까? 그런 상황은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게, 저희가 이 비영리 단체, 그러니까, 이른바 안보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어떤 식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계속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다가, 지난 일요일에서 그 엄청난 자료들을 다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분석 중이고요. 그 네. 모든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알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트위터 계정이 있는지를 왜 여쭤봤냐면요. 네. 이런 내용상으로 보면은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 등등 국가기관에서 했던 그런 트위터 활동 이런 것과 목적과 방식이 비슷하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들고요. 네네. 그렇다면 통일진흥원이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계정이나 또는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트위터 계정이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 이미 드러난 계정들하고 어떤 연계관계가 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직 그러니까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이 문제는 반드시 저희가 파헤쳐서 확인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혈세를 지원받은 단체들 더 많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많습니다. 저는 진짜 놀라운데요. 네. 그 비영리 단체들이 제가 그 시민단체 분들과 여러 그 연대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단체들에서 각자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지원금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리고 진짜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네. 그런데 진짜 작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이래 처음에 촛불 집회라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그런 폭력 시위에 관여했던 무슨 전력이 있는 단체들에게는 절대 재정을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2009년에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역들을 나누는데 국가안보라는 그 영역을 갑자기 2011년부터 만들어 가지고요. 네. 그것을 전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보수 단체들에게 노골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청 사업 내역이라는 게 우리가 그 신청 사업 심사도 해봤지만 정말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해서 검토하고 이러는 건데 내용들이 너무나 빤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보면 국민생활안보협회, 선진화 시민행동, 숭이 동지회 그리고 계속 문제되고 있죠. 조명철 의원과 관계가 있다는 그 MK 지식인 연대. 네. 또 그리고 자유총연맹의 청년 여성 조직들이 편법으로 보조금들을 너무나 쉽게 지원을 받아서 그 모든 정치 편향적인 행동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불법 폭력으로 실형 선고까지 받았던 그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서 했던 국민행동본부요. 이 단체도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고요. 그리고 정말 재밌었던 또 하나의 사례는 뭐냐면 그 보수단체의 협의회, 연합회 같은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곳은 2012년 대선과 총선이 있던 그 시절에는요. 네. 본인들이 신청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요. 그 단체가 어디죠? 그 단체가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단체가 이렇게 찾으면 잘 안 나와요. 애국단체 총협의. 예, 애국단체 총협의회라는 곳입니다. 네. 이분들이 지원 사업명이라는 것도 국민의식 개혁 운동이에요. 예. 그리고 국가안보의식 고취 운동. 너무 진짜 신기했고요. 그런데 2012년에 국민의식 개혁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신청액이 5,700만 원이었는데요. 네. 지원액이 6,500만 원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행이라서 지난번에 경기도에 갔을 때도요. 네. 경기도에 가서도 보니까 그 비영리 단체에 대한 지원이 정말 편향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그럼 안보가 안 중요합니까? 아니, 안보가 안 중요하다고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는 그 공익 활동이 여러 가지의 다양한 그런 활동들에게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전달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데 사실상은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대뜸 쥐어박는 식으로 그러면 그 안보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전 이런 상황이 진짜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그 안보라는 거 너무 중요하게 저도 생각합니다. 저 진짜 애국 시민인데 대뜸 어떻게 그러니까 야당이라는 것도 정말 국가 안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제안하고 그것을 평가받아서 저희가 그 정책을 실현해보고자 했던 건데 예. 그 야권 후보를 일방적으로 종북 대통령이라고 아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젓이 정부의 지원금,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방치하거나 동조한 거죠. 예. 그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조건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정치 개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죠. 네. 그런데 국가 안보를 내세워서 사실상으로는 정권 안보 또는 뭐 특정 정치 세력 지원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네. 포장을 해서 국가의 예산을 받아 챙겼다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비영리 단체 지원법이 2000년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다양하게 공익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유형들을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을 우리가 뽑겠다 예. 이렇게 얘기해서 뭐 환경도 있고 뭐 문화도 있고 또 취약 계층에 대한 것도 있고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해서 확대를 해서 유형들을 만들고 새로운 사업들을 신청하도록 권장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그 정권 때 2011년부터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그 전 부서를 향해서 국가안보 교육을 강화하라라는 그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게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훈처, 뭐 소방대청은 민방위, 뭐 군인들, 공무원들 이렇게 전부 정치 편향적인 안보 교육을 작년 그 대선 국면 때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 야권 후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마치 야권 후보가 되면 국가안보가 위해가 되는 것처럼 네. 이렇게 교육들을 해왔던 건데요. 네. 여기서도 보니까 세상에 2011년부터 갑자기 그 몇 개의 사업 항목에 국가안보라는 게 들어옵니다. 네. 이게 그 전에는 국가안보 영역이 없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2008년부터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2008년, 네. 2009년, 2010년에는 없었습니다. 국가안보 영역이 2011년에 새로 생겼다라는 것이 그동안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기간 때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확인하다 보니 이렇게 고리가 연결이 된 건데요. 우리가 네. 4월 달부터 문제 제기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안 주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예산 그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서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심의해서 발표할 수 없도록 시간을 조절한 거죠. 그 저희가 어제 오늘 하거든요. 예산 심의를. 어제 했죠. 그런데 일요일 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그걸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월요일 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그 국가안보교육 강화를 지시한 시점하고 네. 또 2011년도 국가안보 영역이 그 비영리 민간단체 예산 대상의 항목으로 추가된 것하고 시기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예. 국정원이나 또 국가보훈처나 이런 곳에서 2008년 촛불 시위가 굉장히 만연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아마 그 이명박 정권 쪽에서는 그 문제들에 대한 위기 분석, 원인 분석, 뭐 이런 것 대안, 뭐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그 지시강조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젊은층 우군화 전략이라는 그런 문건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국민들이 좌경화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예. 그리고 그것을 위한 모든 그 방책들을 고민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그 북한이라는 그런 그 아주 어려운 존재가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어떤 그 고민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중립적이어야 하는 국가 안보라는 이름을 굉장히 정권 안보로 악용한 거죠. 예. 그것의 정점이 지금 그 국정원인 거고요. 이것 또한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그러니까 보수 편향적인 그런 목소리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또 지원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국가안보 영역이 2011년도에 항목으로 추가된 것과 네. 그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그 어떤 지시가 지금 상황으로서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런 흐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네, 시기를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네, 그 부분들이 아마 저는 그 연결이 다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그 단체들은 2009년 또 대부분은 2011년 지금 거론해 주신 단체들은 2011년부터 이런 지원을 받고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박근혜 정부가 바뀐 뒤에 이 단체들이 뭐 서로 다른 단체로 바뀌거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이게 그 원래 1월 달에 네. 사업들이 계획이 발표되고, 그러니까 지원 계획이 발표되고 신청을 받아서 5월 달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의 이런 입장들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에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올해 5월에 결정된 것은 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1월에 신청한 그런 단체들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하여튼 여전히 지금 MB정부 때 지원을 받았던 단체들이 올해도 지원받은 것은 사실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돈이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해본 결과요. 네. 올해는 아마 139억이 책정이 돼 있고요. 139억이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영리 단체에 대한 네. 지원금이요. 네. 그런데 2011년부터 문제가 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관련된 사업에 지원되어 있는 금액이 어쨌든 그 3년 동안 약 34억 정도가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해마다 한 10억여 원씩 지원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매년 10억 정도 지원이 됐고요. 2012년에 15억 4,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그러면 네. 2010년, 2011년에는 10억 정도. 네. 그리고 총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는 15억 4,500만 원. 네. 그리고 2013년엔 줄어서 9억 1,300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 국가안보 영역을 신설한 것 자체의 문제가 또 별개로요. 네. 지금 매년 한 10억 정도씩 책정되는 이 예산이 12년에만 유독 15억 원 넘게, 그러니까 50% 이상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단체한테는 네. 다른 곳은 여러 가지 신청을 하면 이렇게 저렇게 다 잘라서 줄여서 지원을 하는데 그 단체의 경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신청한 금액보다 더 주는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이루어진 거죠. 예. 네. 이런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는 부처가 어디입니까? 안행부입니다. 안행부가요? 네, 안행부가 그러니까 여러 이제 부처에서 그 비영리 단체들을 지정을 해서 선정이 된 그 단체들에게 이제 사업 계획을 발표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안행부가 총괄해서 그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꾸려가지고요. 그걸 통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관리도 다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도 상당히 충격적이지만 또 앞으로 더 국정원 등과의 연계 가능성 이런 부분도 많이 또 밝혀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많은 역할을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박근혜 대선 캠프의 SNS 본부장의 인터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SNS에서 승리한 SNS 최초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것의 원인 분석을 SNS 상에서 보수 논객들이 너무나 잘 활동을 해줬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수 논객들의 일부는 이렇게 국가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참 씁쓸합니다. 여러모로. 네. 예, 알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또 유의미한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진선미 의원으로부터 국가 예산이 극우 관변단체에 지원돼 결국 이들이 대선 국면에서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는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문제 들어봤습니다. 어제 같은 성격의 예산 낭비가 또 드러났죠. 총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국정원이 안보 관광 등에 수십억 원을 썼다는 사실, 국정원의 예산 지출 자료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밝힌 사실인데요. 10,000명을 대상으로 안보 관광을 실시했고 이에 들어간 지난 한 해 예산이 14억 원입니다. 1인당 14만 원짜리 관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정세 설명회라는 곳에 10억 원이 쓰였답니다. 드러난 것만 이 정도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국민의 혈세를 도대체 어디에 써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